인도 블로거 하나가 올린 영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 5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인들은 2050년에 살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미국의 한 기자가 직접 한국의 나라와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한 방송국 편집실. 오후 3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에밀리 하퍼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그녀는 항상 새로운 이슈를 찾아 헤매는 게 일상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영상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에밀리가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인도의 유명 여행 블로거 아칸샤 몽가가 올린 한국 고속버스 체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거든요. 조회수가 벌써 9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죠. 오마이갓. 화면 속 몽가가 버스 좌석에 앉아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2,000루피 그러니까 하나로 32,000원짜리 버스를 탔는데 이건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더 좋아요. 리클라이닝 시트에 개인 TV, 무선 충전, 심지어 개인 커튼까지. 이건 완전 움직이는 럭셔리 호텔이에요. 몽가는 계속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좌석 간격도 넓고 에어컨도 개별 조절이 돼요. 와이파이도 완전 빠르고 화장실도 비행기보다 깨끗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영상 하단에 떠오르는 자막이 에밀리의 눈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2050년에 살고 있다. 댓글창은 각국 언어로 뒤섞인 놀라움의 반응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진짜 대박이다. 우리나라 버스와는 차원이 다르네. 한국 꼭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에밀리 이거 봤어? 팀장인 마크가 다가와 어깨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인도 블로거가 올린 한국 영상이 완전 바이럴 됐다던데. 지금 100만 뷰 돌파했다더라.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였나요? 에밀리가 스크롤을 내리며 다른 댓글들도 읽어봤어요. 마크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진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말이야.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특종이 될 거야. 에밀리, 네가 가볼래? 한국의 미래형 생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거야.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언제 출발하면 돼요? 사흘 후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밀리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대부터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편리하네. 에밀리가 혼잣말을 하며 공항철도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티머니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쓸 수 있어요. 정말요?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요?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공항철도에 탑승한 에밀리는 깔끔하고 조용한 차내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에밀리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모든 노선에 번호가 있고 환승도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는걸? 심지어 역사 안에 쇼핑몰까지 연결되어 있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탄 에밀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울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고 플랫폼마다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이야. 이렇게 복잡한 교통망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니. 지하철 안에서 에밀리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호출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었죠. 정말 모든 게 폰으로 되는구나. 에밀리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에밀리는 뭔가의 영상 속 그 버스를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매표소에서 대구행 프리미엄 고속버스 표를 끊는데 직원이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창가 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아니면 복도 쪽으로? 창가로 주세요. 경치도 보고 싶어요.
표를 받고 대기실로 향하는 에밀리의 눈에 깔끔하고 현대적인 터미널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휴게 공간, 편의점, 심지어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버스 터미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에밀리가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버스에 오른 순간 그녀는 왜 뭔가가 그렇게 감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좌석 하나하나가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이건 바퀴 달린 호텔이야. 에밀리가 뭔가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좌석은 거의 180도까지 젖혀졌고 개인 모니터에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 개인 테이블, 심지어 담요와 슬리퍼까지 제공되었죠. 버스가 출발하자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드릴 거? 아니면 음료수? 이건 정말 비행기 수준이네요. 에밀리가 놀라며 커피를 받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한 교통정보 안내, 휴게소까지도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에밀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카카오 택시 앱을 내려받아 택시를 호출해봤죠. 진짜 3분 만에 왔네. 앱에서 실시간으로 택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사님의 정보와 차량 번호까지 미리 알 수 있었어요. 택시에 탄 에밀리에게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이 정말 편리하다고 해서 직접 와봤습니다. 아, 그럼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 무인 편의점도 많아요. QR코드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이사 14시간 문 열어놓고요. 정말요? 직원 없이도 가게가 운영돼요? 네, 그럼요. 카메라로 다 관리하고 도난 방지 시스템도 완벽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택시를 내린 에밀리는 바로 근처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어서 오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왔어요. 정말로 직원 없이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죠. 이건 정말 신기해.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곳 거의 없는데. 에밀리가 생수 한 병을 사며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따릉이라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변 대여소를 찾고 QR코드를 찍어 자전거를 빌리는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어요. 1시간에 1,000원? 이것도 너무 저렴해.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에밀리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서 안전했고 곳곳에 반납 장소도 충분했어요. 저녁에는 병원 앱으로 진료 예약을 해봤습니다. 근처 내과를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리 문진표도 작성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겠네. 의료진도 미리 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다음날 에밀리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추천해준 배달의 민족 앱을 내려받고 아침부터 테스트를 시작했죠. 종류가 정말 많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심지어 디저트와 생필품까지 주문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는 일단 아침 식사로 김밥과 컵라면을 주문해봤습니다. 진짜 10분 만에 와. 주문 후 실시간으로 조리 과정과 배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히 9분 후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요기요로 초밥을 주문했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혀 있고 리뷰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선택하기 쉬웠어요. 배달비도 2,000원 정도로 합리적이었죠. 맛도 좋고 포장도 완벽해.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하지? 저녁에는 쿠팡이츠로 피자를 주문해봤습니다. 주문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이 20분 만에 완료되었어요. 궁금해진 에밀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배달 라이더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너무 신기해서요. 미얀마에서 온 라이더 민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거든요. 한국은 배달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일하기 편해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배달하세요? 보통 50건에서 60건 정도요. 앱으로 모든 게 관리되니까 효율적이에요. 길 찾기, 주문 관리, 정산까지 다 자동으로 돼요.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죠. 하지만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요. 고객들도 대부분 친절하고요. 에밀리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움직이지 않고도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나라구나. 배달 문화가 발달한 만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에밀리. 하지만 다음날 아침 분리수거 현장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에밀리가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페트병, 투명 플라스틱, 캔, 종이, 음식물 쓰레기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각 분리수거함마다 명확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주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페트병은 라벨까지 떼어서 버리고 있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네. 에밀리가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민 이모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분리수거 하시는 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우리 손자들이 살 지구잖아요. 요즘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워와서 오히려 더 잘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된다던데요. 그런가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조금 귀찮아도 미래를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죠. 오후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선별장 직원 김대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분리가 제대로 안 된 쓰레기들 때문에 일손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시민들이 알아서 잘 분리해줘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오염된 재활용품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말 꼼꼼하게 분리해줘요. 덕분에 재활용 효율도 훨씬 높아졌고요. 환경 전문가 박 교수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한국은 분리수거의 모범국입니다.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재활용률도 90%에 육박하죠. 마지막 취재날 에밀리는 더욱 흥미로운 곳들을 발견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제로웨이스트 배달 전문점부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특별한 배달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찬용 대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일회용 용기 대신 재사용 가능한 스테인리스 용기를 써요. 고객이 드시고 나면 다시 회수해서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시스템이죠. 번거롭지 않나요?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처음엔 고객들이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좋아해요. 음식도 더 맛있게 보관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어요. 사업적으로는 어떤가요? 용기 회수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고객 만족도가 높아서 재주문율이 일반 업체보다 30% 이상 높아요. 이게 진짜 미래라고 생각해요. 오후에는 성수동의 알맹상점을 방문했습니다. 포장지 없이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는 무포장 친환경 상점이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편리함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더 만족해하세요. 가게 안에는 세제, 샴푸, 각종 곡물, 견과류 등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있었고 고객들이 직접 필요한 만큼 덜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어요. 환경도 지키고 비용도 절약되니까 일석이조죠. 단골 고객이 말했습니다. 이런 실천들이 한국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에밀리는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들을 쭉 훑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더군요. 편리함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에밀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야. 기사 제목을 2050년을 사는 나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뭔가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죠. 본문에는 일주일간 직접 체험한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담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룬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게 사는 나라다. 고속버스의 편안함부터 완벽한 분리수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이다. 에밀리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의식이 깊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환경과 공동체를 잊지 않는다. 개인의 편의와 사회적 책임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진짜 미래형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기사를 마무리하며 에밀리는 자신이 목격한 작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는 할머니, 친절한 배달 라이더, 환경을 생각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요. 일주일 후 에밀리의 기사와 영상이 미국 주요 방송국을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이건 SF 도시 아니야? 우리는 왜 아직도 종이 쿠폰 쓰고 있지? 한국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고? 미국 소셜미디어는 한국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걸 외국인이 이렇게 감탄해주다니 뿌듯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리한 나라였구나. 외국인 눈으로 보니까 새롭네. 에밀리는 뉴욕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함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페트병 라벨을 떼어내며 분리수거를 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술과 편리함 뒤에는 항상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칸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야. 에밀리가 그때 찍어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2050년을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미래 사회의 모습이었죠. 편리함과 책임감, 개인의 편의와 공동체 의식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사회 말이에요.